돈이 되는 거를 당장 찾으려고 하면 절대 답은 안 나오고요. 오히려 그걸로 과당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 임원급의 연봉을 버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김머밀입니다. 방구석 강연 2회 시작할게요.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면서 중간에 그 마의 7월 이래갖고 여름 되면 막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될 것이야 라는 가정하에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독서실을 끊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달을 다 못 채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끌려 나왔어요. 누구한테? 저희 언니 남자친구한테. 왜냐면 엄마가 알아버렸거든요. 네, 당연히 부모한테 속였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정말 꿀 경험 같은 거예요. 요즘 막 꿀 이런 거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왜 꿀 경험이었냐면 그때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독서실 다니면서 그 돈을 혼자 막 썼죠. 그 독서실을 끊고 그 차익이 있을 거잖아요. 학원을 안 가고 독서실을 끊었으니까 차익이 이제 좀 났겠죠. 그냥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거기다가 알바까지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삶에 좀 변화를 줘야 돼. 공부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 이제 카페 알바 하면서 나는 사람을 대하는 걸 좋아하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때 도서 대여점에서 책을 빌려봤나 막 아무튼 그런 데서 막 책을 많이 봤는데 공부는 거의 접고 책을 계속 봤어요. 저한테는 책이 일종의 동굴 같은 역할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인간관계 힘들면 연락 다 끊어버리고 뭐 모든 그 연락 체계를 차단하고 모르겠어 하고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책의 세계로 도망가는 게 저의 유일한 비상계단 같은 거였죠. 누구나 사람들한테 그런 비상계단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름을 보내고 재수가 끝나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 생활이 이제 썩 만족스럽지 않아서 또 이제 편입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나서 그때부터 또 방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화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죠. 네. 다들 지금은 좀 많이 망가졌는데 옛날에 이렇게 모자 쓰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모자 쓰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모자를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옷 입고 다니면 언제 되게 단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학 좀 하거나 아니면 예능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았죠.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는데 그때 꿈꿨던 게 저는 작가예요. 아니 책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야. 뭐 까뮤, 뭐 루소, 막 그 고전 있잖아요. 그런 책들 이렇게 좀 보면서 저는 바람가게 사라지다도 책으로 봤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요만한 문고판 책이었어요. 근데 책 두께는 막 이만해요. 근데 그게 이게 세로로 돼 있는데 그거 집에 있는 걸 계속 막 보고 대학교 가서는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를 좋아하나 봐요, 저는. 아무튼 그 사람들 책을 막 보면서 일본 문학에도 좀 빠지다가 뭐 여러 사람들의 여러 작가들의 세계를 엿보면서 저는 이렇게 도서관에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집 가까운데 이제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책을 이렇게 한 번씩 쭉 훑어요. 책 제목을. 근데 책 제목을 이렇게 훅 스캔하다가 하고 꽂히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걸 딱 꺼내. 그리고 어떤 책을 딱 펼쳐. 어떤 페이지를 딱 펼치면 나랑 세계의 코드가 맞아. 이러면 그 책을 이제 빌리는 거예요. 그때 세 권인가 이렇게 동시에 빌릴 수 있었는데 저 거의 이제 문학을 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자기계발서라는 장르가 있는지 몰랐고 그런 책, 에세이조차 저는 취급을 안 해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밋밋한 거야. 문장이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에세이도 많이 재밌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때는 소설책이 정말 재밌었어요. 이 옛날에 일면식도 없는 이 외국 사람이 그리고 그 옛날 사람이 쓴 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나를 들여다본 듯 주인공을 설계하고 그 주인공이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는 것 같고 어쩜 이래 막 감탄에 감탄이 거듭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감하는 능력이 많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사람들 말도 잘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이 피드백이 정말 최강이에요. 거의 방청객 수준이에요. 막 이러다가 막 이랬다가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되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나랑 친한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저한테 미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상처도 잘 받고 예민하고 흔히 말하는 되게 예민하다. 그 김미경 강사가 맨날 자기 아들이 감성 천재야. 감성 천재 이러면서 약간 욕하듯이 얘기하시는데 아닌가? 아무튼 저도 좀 감성 천재에 속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제가 이제 작가의 길을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렇게 안에서 나와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원래 책 쓸 때 책을 많이 보고 그걸 이제 제 안에서 소화도 하지만 그 책의 이제 일부분을 발췌도 하고 인용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 얘기를 또 제 생각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그 소설책 쓰는 사람들처럼 막 상고의 고통이 문장 하나하나에 막 정성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미친 듯이 막 이러고 있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책 쓰기를 제가 지금 시작한 지 한 1년이 됐어요. 책 쓰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원고 쓰기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년 전에 내가 꿈꿨던 그 꿈의 결이 지금과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했던 생각 그리고 그때 내가 책에 기대했던 것을 지금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한테 어떤 그런 재능이 있을까 스킬이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 열정이. 그러니까 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건 다르지만 그때보다 오히려 용기도 있고 열정의 결도 많이 달라요. 그때는 좀 뾰족하고 투박하고 막 뜨거웠다면 지금은 그보다는 낫지만 끈끈이 가고 그리고 경험 위에 쌓인 약간의 노하우들도 있고 평상심을 갖고 가는 그런 흔들림 없는 그런 것들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땐 너무 불안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어디 막 금방이라도 한 발만 내디디면 이게 낭떠러지일까 절벽일까 아니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데일까 막 험악한 산일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면 지금도 사실은 똑같이 불안인데 그런 것도 다 사실은 틀리잖아요. 나이 들면서 많은 걸 포기하기도 하고 좀 깎이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했던 생각은 나이가 들어도 꿈은 늙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이가 들면 열정의 결도 바뀌지만 새로운 어떤 꿈을 갖는 게 맞구나. 왜냐면 이게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리저너블한 게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를 예측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왜냐면 나 80까지만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13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머지 50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멘붕인 거지. 이거는 노후 대책이 아니라 100세 넘은 이후의 삶을 또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고 살 수도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내 안에 깊숙이 잠들어 있는 그 열정을 다시 끄집어내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의지를 갖든 아니면 끈기를 갖고 꾸준히 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원고 작업을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영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해서 지금은 거의 옹알이 하는 수준이죠. 거의 몰라요. 그리고 옹알이 하고 이게 좀 말 배우는 외국 애들은 외국 아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알아는 들어. 근데 말을 못할 뿐이야. 근데 심지어 나는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갓난 애기인 거죠. 갓난 애기. 어쨌거나 갓난 애기가 좀 빨리 자랄 수는 있겠죠. 왜냐면 그래도 연만큼은 공부를 했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투자해서 영어로 유튜브를 영상을 찍고 싶어요. 왜냐면 심리상담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나이 불문, 인종 불문, 국가 불문 다
다 비슷하대요. 내가 겪는 문제, 내 안에 지금 갈등.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 갈등과 고민을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런 사람이 브라질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 센스8에 나오는 그 8명이 그 다른 사람의 건데 막 내가 다 공감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다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던 것도 그리고 또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그 사람들한테 먹힐 거라는 거지. 근데 영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그게 내 하나의 스펙이 되지 않을까. 이력서 한 줄에 넣으면 뭐라도 보탬이 되겠지. 굉장히 막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영어 공부는 하고 그걸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겠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내 유튜브 영상이 이제 많이 퍼지고 따라서 외국의 광고 영상 수익이 들어오는 것까지가 제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뭔가 자기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가 아니라 자기 개발 이후에 어떤 걸로 연결되고 거기에 대한 목표까지도 명확하게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떤 꿈을 꾼다는 건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의 꿈은 뭐냐면 유튜브를 이제 요즘 여러분이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체인지 그라운드, 그리고 책그린, 성장과 문답, 여러 스튜디오 V 이런 데도 그렇고 전부 다 기업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중소기업이긴 한데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컨텐츠 비즈니스가 사실 제일 많이 돈이 된다 이런 얘기는 저도 20대부터 들었지만 그때는 도대체 뭐가 컨텐츠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퇴사를 하고 이제 세상을 다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다녔던 회사 그리고 그 회사 생활, 회사원 이런 거는 이 전체 세계의 요만한 점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퇴사하기 전까지는 유튜브를 잘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냥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 이런 영상만 올라오는 줄 알았고 세바씨나 테드 강연밖에 안 봤으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 임원급의 연봉을 버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완전히 정말 어나더 월드인 거예요. 전 제가 있는 데가 메이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있는 데가 오히려 마이너 느낌도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 메이저 이런 걸 따지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유튜버가 메이저급으로 느껴졌던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 정년 퇴직도 없고 이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내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컨텐츠를 뽑으면서 그게 돈이 되는 세상. 미치도록 매력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두 번째 꿈은 유튜브 채널을 위한 스튜디오를 하나 차려서 거기 이제 편집할 사람 그리고 영상 찍어주는 사람 이제 그런 거를 구성하는 거죠. 스텝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비보TV, 비밀보장, 김숙과 그 송은이가 하는 그런 식인데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뭔가를 팔고 11번가에 물건을 입점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사업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는 전업 작가로 살아도 될 만큼 책을 많이 써서 계속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내가 무슨 책을 돈벌이로 생각하나 이건 아니고요. 제가 가진 콘텐츠를 유튜브 이렇게 영상으로 찍듯이 최대한 많이 뽑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과 또 소통하고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이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 이거는 이제 좀 대의에 속한다면 저의 빅픽처는 뭐냐면 정말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파일로 코엘료처럼 전 세계 70개국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이제 독일어 번역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의 힘을 좀 빌어서 독일 쪽에 이제 저희 책을 한번 좀 내볼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외국의 자기계발서가 있나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약간 에세이 쪽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를 써서 그쪽에 대한 이제 좀 책을 내보는 걸로 그래서 저희 꿈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꿈을 미루지 않고 있고 그 꿈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다 보니까 퇴사를 하고 정말 땡전 한 푼 못 버는 그런 상황이고 저 스스로에게 아직 월급도 못 주지만 저는 지금 삶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nothing better인 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완전히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이상 쉬어본 적도 없고 유튜브를 해본 적도 없고 진짜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출판사에 컨택해본 적도 없고 전 태어나서 지금 그 작년 퇴사 후 1년 동안 제가 해보지 못했던 온갖 일들을 처음으로 해보고 있는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경험이고 이게 다 나중에 저의 컨텐츠가 돼서 뭐 유튜브 영상이 됐건 책을 통하든 강연이 됐건 이렇게 다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에게 굉장히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새로운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되는 거를 당장 찾으려고 하면 절대 답은 안 나오고요. 오히려 그걸로 과당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회사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내가 회사 생활을 최소한 10년, 20년 했다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3년 이상은 내가 공들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야 된다. 그리고 3년은 내가 돈벌이가 없이 그냥 지내야 된다는 걸 각오하고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창대해지는 그날까지 방구석 강연 계속해서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